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키우고 있는 70종류 다육이들 이름을 알고요. 그 다음에 물 주는 조절, 그 다음에 햇볕 조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지금 아침이거든요. 저희는 방향이 동남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해가 떠가지고 12시 반, 1시면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햇볕을 받게 하는 게 뭐 10분이라도,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제가 햇볕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도로 잡니다. 해 뜰 때 저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육이를 위해서. 참. 이거는요, 턱시판입니다. 이름은 턱시판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겨울에 합식한 다육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 자구가 보이고 있죠. 이렇게 자구도 잘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색감도, 저는 턱시판을 올해 처음 들여서 합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 턱시판이 잘 자라줘서 이렇게 자구도 튼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입장 수도 많아지고 크기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 안에 보면 속 입장이 양쪽이 다 팽팽합니다. 근데 이쪽이 더 많이 입장 수가 많아졌어요. 여기보다. 그쵸? 이렇게 보기에도 눈에 띄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아마 합식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쪽은 잘 자라는데 한쪽은 잘 못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파트에서는. 이것은 같이 이렇게 햇볕을 받게 하더라도 햇볕이 이쪽 잎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덜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육이 키우는 사람으로서 햇볕을 골고루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옮겨줘야 합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햇볕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좀 덜 자란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햇볕 받는 쪽으로 덜 자란 부분을 옮겨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밸런스가 맞겠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식해서 여러 개를 합식해서 키우기가 이쁘게 골고루 몽글몽글지게 키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합식을 거진 안 하는 편인데요. 요번에는 제가 겨울에 합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쪽 요거만 정말 빽빽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성장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물은 10일에 한 번 주는데 여기 소림 마사토가 있잖아요. 소림 마사토가 적셔질 때까지, 색감이 변할 때까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위로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로 이렇게 해서도 보고, 이렇게 해서도 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고정을 안 시켰네요. 이런 실수가 참 묘미입니다. 촬영하는데 묘미입니다. 자, 이렇게 자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이 화면을 보시고 어머 우리 집 다육이하고 색감이 틀려요, 모양이 틀려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다육인데도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에 따라서 정말 미묘하게 아니면 크게 색감, 모양, 그 다음에 자라는 크기, 입장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육이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다육이는 요런데 다른 집 다육이는 어떤가 하고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다 다르니까 궁금하잖아요. 우리 집 다육이가 잘 크고 있는지. 그래서 영상을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영상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턱시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다육이는요. 자, 요거는 자,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3년 동안 키운 도테랑입니다. 도테랑도 가을이 되면은 가시하고 꼭지점하고요 테두리가 붉게 물듭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겉 입장 조금 물들긴 했지만 거진 빠진 상태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가을 영상도 이런 식으로 싹 보여드렸어요. 제 다육이를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봄에 자라는 같은 이름의 다육인데 봄과 가을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4년 동안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속 입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물듬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겉 입장은 어떤가요? 여기는 테두리 부분이 아직 물들어 있고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새로 나온 입장들은 이렇게 민트색을 띠고 있어요. 이 민트색이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연두색, 뭐 민트색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꼭지점만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테랑도 참 이쁜 다육이 중에 하나로 속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낱개라는 것은 혼자 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키우실 거예요. 이 도테랑은 합식하기가 곤란해요. 합식을 하면 서로 다칠 수가 있어요. 가시도 이렇게 솟아 있기 때문에 보시면 가시가 좀 솟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찔려서 피가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선인장처럼. 근데 가시가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이 가시가 도테랑을 살려주는 그런 미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같이 서로 심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가 꼭지점이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도테랑은 저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0일에 한 번 물을 주고요. 소림 마사토가 흠뻑 젖을 때까지 물을 줍니다. 그리고 햇볕은요, 아주 햇볕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렬한 햇볕이 있는 곳에서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 이 입장이 이렇게 두툼해졌습니다. 그리고 겉 입장이지만 안에는 이렇게 연두, 민트 색으로 변색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을이 되면 겉 입장서부터 속 입장까지 물이 듭니다. 아주 예쁘게. 근데 봄이라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이게 제가 3년 동안 키운 도테랑 다육입니다. 자, 이거는 봄에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제가 가을에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하고 나뉘어서 저는 분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새로 입양한 다육이는 봄에 입양해서 분갈이를 해주면은요,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을에 입양을 하면은요, 그렇게 눈에 띄게 막 확 성장하는 것은 관찰할 수 없지만은 튼실하게
자라면서 봄에 아주 튼실한 다육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분갈이 하는 거와 가을에 분갈이 하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대신 가을에 분갈이를 하면은요, 겨울 동안에 잘 자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온도 조정을 해주고요, 빛 조정을 해주면 성장을 조금씩 합니다. 휴면 기간인데도요. 그래서 저는 가을, 봄 그렇게 나눠서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진 뭐 1년에 한 번씩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테랑이었고요. 제가 요번에는 좀 화분이 길지요. 이거는 화분이 길어서 제가 카메라를 위로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합식을 위해서 겨울에 입양한 홍매화입니다. 색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모르시겠다고요? 제 영상을 분갈이하는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홍매화도요, 저도 이거를 사계절 다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몰랐는데요, 봄이 되니까 이렇게 겉 입장들이 변했었거든요. 약간의 자줏빛보다 흐려요. 흐린데 이렇게 겉 입장이 물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 녹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두빛 녹색으로. 이거는 민트색으로 치기에는 진해요. 색감이요. 요 속 입장에서도 지금 연한 연두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테두리 뭐 그런 부분에 변화도 없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은 이게 홍매화니까 홍색으로 뭐 물이 들겠지요. 근데 저는 이거를 겨울에 구매를 해서 합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색감이 변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변했던, 제가 입양해서 샀을 때 변했던 색감은 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입장도 아주 넓어졌고요. 그때는 목대가 휑휑 다 보였습니다. 지금은 입장에 가려서요, 목대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튼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물은 흠뻑 줍니다. 10일에 한 번. 그리고 이것도 햇볕을 좋아합니다. 입장이, 저는 맨 처음에 홍매화가 왔을 때 입장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봄이 되니까 이렇게 두꺼워지네요. 입장도 이렇게 탱탱해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햇볕에 저희 집에서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햇볕에 키우고 있습니다. 이 홍매화를.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다육이는요, 홍매화 합식한 다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속안에서는 속안에서는 얇은 연두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요, 이거입니다. 이거는 천대천송입니다. 천대천송도 제가 저희 집에 4년 차죠. 4년 차 올 때 새끼였습니다. 아주 어린. 근데 그게 2개의 자구가 있는 자연 궁생이었죠. 근데 자연 궁생을 키우다가 작년 여름에 하나가 무릎병이 생겨서 하나는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요렇게, 요 목대 보이시죠?
하나만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자라지만 같은 자연 분생이라도 하나는 약하고 하나는 튼실하게 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식도 물론이고요. 자연 분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이렇게 잘라서도 키워보고 입고지도 해보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온전히 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빵빵하게 탱글탱글합니다. 요거는요 물을 흠뻑 줍니다. 이거 지금 종이컵만한 크기예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육이가 큰 다육이를 그게 병에 걸려서요 목대라든지 아니면 입장을 떼어낸다든지 뭐 목대 자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다시 아기 다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 성장한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튼튼한 다육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어린 다육이를 구매해서 들인 것보다 이렇게 크게 자랐던 다육이가 어리게 된 것이 오히려 저희 집에서 성장을 잘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수술시켜 가지고 이렇게 종이컵만한 다육이를 변했지만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을 흠뻑 주고요. 속 안에 있는 소림 마사토가 변색이 될 정도로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면 관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햇볕이 강렬한 저희 집에 1번 자리에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햇볕을 참 좋아합니다. 이거는 어린 다육이라고 하지만 묵은 등이이기 때문에 햇볕에 강하게 씌워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대천금이었습니다. 아니 천대천송. 제가 이름을 잘못 말씀드려도 문자로 이름을 남겨드리니까 그게 진짜 이름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네요. 이번에는 미인 중에 제가 미인을 요번에 많이 구매를 했잖아요. 그 중에 구매했던 청성미인입니다. 청성미인도 보면은 크기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참 가을이나 겨울에 다육이 구매하는 것보다 입양시키는 것보다 봄에 입양해서 키우면은 성장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영상 올리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잘 자라겠지 라고 그냥 분갈이만 해주면 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관찰하게 되고 다친 곳이 없나, 어디가 병든 곳이 없나, 뭐 물을 줘야지 되나 이런 거를 살피다 보니까 성장하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참 관심이 그만큼 중요하고 잘 키울 수 있는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이 천성미인도요 온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입장이 좀 더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에 키가 컸어요. 그렇다고 옷자라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물을 흠뻑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계절을 청성미인을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미인 종류들을 이렇게 보니까 물을 그냥 흠뻑 저면 간수로 해서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냥 냅두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명 관수를 해서 이거는 한 10분이면 빨아들입니다. 그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햇볕도 강렬한 햇볕을 쐬어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을 때는 2시간 정도 햇볕이 들어오는 곳, 아니면은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오는데 좀 약하게 들어오는 2번 자리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자, 위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속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아주 튼실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맨 처음에 올 때는 꼭지점이 핑크빛이 돌고 약간 테두리가 핑크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성미인도 가을이 되면 어떤 식으로 물들을지 잘 모르겠다고, 좀 물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봄이 되니까 그 테두리 부분도 빠졌습니다. 이거 입양할 때 영상이나 분갈이 할 때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어디만 남아 있느냐, 여기 꼭지점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핑크빛이 보이시나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통 민트색을 띠고 있습니다. 녹색은 아니고요, 연두빛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색감은 화면상에는 민트색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고 민트색 내지는 파스텔 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색감을 표현할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청성 미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요, 저희 집에서 4년 동안 자라는 다육이입니다. 이거는요, 흑괴리인데요. 저희 언니가 잎꽂이를 해가지고 성장한 흑괴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키우기 시작한 건데요. 잎꽂이를 한 거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랬는데 이게 잎꽂이를 해서 아주 풍성하게 줬는데, 그 잎꽂이를 이렇게 합식하면서 심었는데, 이렇게 같이 심었는데요. 그 잎꽂이 중에서도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은 게 나오더라고요. 가시는 게. 그러다 보니까 가신 거 빼고 튼실한 거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잎꽂이 한 다육이가 요만큼 성장을 했는데요. 저는 4년간 키웠는데 아무리 잎꽂이를 한 다육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성장이 더디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흑괴리는요, 제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흑괴리는 따로 제가 입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요거만 키우고 있는데요. 성장이 참 더딥니다. 다른 집 흑괴리도 그러나요? 근데 색감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감을 볼 수 있어서 흑괴리 다육이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송이가 완전히 크게 자라는 게 아니고요. 송이마다 작은 게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꼭 그런 거 있죠. 뭐 매화꽃, 벚꽃처럼 따닥따닥 붙어서 심어도 아주 잘 서로 다치지 않고 서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흑괴리는 이렇게 합식을 하는 게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잎꽂이 때부터 그냥 합식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로 키워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따로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흑괴리도 이렇게 합식을 해도 이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이거는요, 물을 봄에서 초여름까지, 초여름이라는 것은
초여름 되기 전까지가 6월 초까지 아니면 중순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6월 여름이 됐다는 것은 6월 중순서부터 이제 우리가 여름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때서부터 비도 많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물을 흠뻑 줍니다. 10일에 한 번씩. 그리고 난 다음에 햇볕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것은 작지만, 입장은 작지만 저희 집에서 4년 동안 자란 거기 때문에 빗물도 맞춥니다. 저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바깥에다 놓고 흠뻑 물을 맞춰줍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것은 빗물을 맞춰도 입장이 뭐 이렇게 변한다든지 뭐 이렇게 물자국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빗물을 맞춰줍니다. 자, 흑계리의 색감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겨울에도 똑같습니다. 이 색감. 그 다음에 겨울에는 좀 더 진한 색감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색감이 나타납니다. 흑계리가 원래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서 심으니까 다양한 색감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뭐 옐로우색도 보이고요. 저는 맨 처음에 착각했습니다. 어머, 이게 금이 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뭐 흑계리 영상을 보니까 뭐 다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노란빛이 이렇게 많이 끼었잖아요. 그래서 초보인 저로서는 막 흥분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색감을 띠면서. 그래서 흑계리는 색감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흑계리까지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키우는 다육이 영상을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씩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점들, 그 다음에 노하우, 키우는 방법, 이게 참 현실적인 다육이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이 작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육이를 제가 키워서 중품을 만든 다육이밖에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다육이를 아가들만 구입한다는 사실. 물론 아가들이 이뻐요. 이쁘고 키우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 많은 다육이들을 키우고 싶은데 적어도 소품 다육이를 사려고 그러면 2, 3천원 내지는 금 다육이를 사려고 그러면 만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저녁에 아주 어린 다육이를 사서요, 이런 식으로 키웁니다. 물론 실패도 합니다. 실패도 많이 하지만 또 사기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실패한 다육이는 제가 다시 구매를 하잖아요. 키우고 싶은 다육이는 구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소품 다육이를 샀더니 실패했어, 이번에는 중품을 사야지 해가지고 중품을 사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중품 다육이로 다 채우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육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런 아주 소소한 일상의 재미, 그 다음에 커가는 다육이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식물이